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확히 지문 정리만 해두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 고려의 귀족의 경제생활. 경제적 기반은 뭐뭐다? 일단 읽고. 관료가 되어 받은 과전줄, 따로따로 공음전줄, 공신전줄, 녹봉. 자, 그 다음에 조상대도로 물려받은 사유지줄, 노비줄, 고리대줄. 이걸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고려시대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야.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하고 노비. 이게 토지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원래 자기 소유 토지, 사유지,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 과전, 공음전. 뭐 공신전이야 뭐 공을 세우면 받은 거니까 그거는 뭐 제끼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관료가 되면 또 뭐도 받는다? 녹봉. 근데 녹봉은 주요한 경제적 기반은 아니야. 주로 경제 기반은 토지하고 노비. 그 다음에 뭐도 한다? 고리대, 고리대.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줄 쳐놓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설명을 잘해야 돼. 자, 그래서 과전에 대해서. 과전은 누구에게? 무. 또 줄 쳐놓으세요. 무. 고려시대 문반과 무반이 되면 뭘 받아? 국가로부터. 과전이라는 걸 받는다고. 이게 전시가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과전. 무엇에 따라 받아? 18품계. 뭐를 받았어?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전지와 시지라고 해야 된다고. 전지와 시지. 소유권을 받았어? 수조권을 받았어? 수조권. 그래서 전주로서의 권한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생산량의 10분의 1. 이건 원칙적으로 세습 금지. 그러니까 이 과전, 공음전 이런 게 나오면 뭘 생각하면서? 전시과를 생각하면서 풀면 돼. 그 다음에 공음전. 공음전은 공신, 종실, 5품 이상의 관리. 그 중에서 5품 이상만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고려시대 5품 이상이 되면 따로 공음전이라는 걸 받는다고.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세습이 허용된, 그거 반드시. 세습이 허용된 토지야, 이거는. 그래서 이 공음전이 5품 이상의 관료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음전과 5품 이상의 또 혜택을 누리는 게 아까 뭐 있어서 관리등용방도식에서 음서제도지. 결국 음서제도하고 공음전이 바로 문벌귀족사의 특징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공신전은 그냥 대충 보고. 녹봉은 관료가 되면 과전도 받지만 뭐도 함께 받는다? 녹봉. 이거는 토지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 거다? 쌀, 보리 등의 곡식이나 배, 비단. 그걸 현물이라고 하는 거야. 현물. 녹패. 그렇게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사유지. 자, 사유지는 상속, 매매, 불법적인 변병, 탈점, 사패 등으로 확대한 토지. 특히 어느 때 특히 이런 게 확대돼? 특히 고려 후기. 그게 농장 말하는 거지. 특히. 그리고 이 토지는 누구를 통해서 경작한다? 노비, 그 다음에 농민. 그런데 농민에게 빌려줘서 경작하는 경우는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가져간다? 2분의 1. 그래서 과전, 공음전은 10분의 1이지만 사유지는 2분의 1로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노비. 노비는 솔고노비, 외고노비 줄줄. 노비에는 두 종류가 있어. 솔고노비하고 외고노비. 솔고노비한테는 뭘 받는다? 직접 노동력을 제공받는다. 같이 사는 노비야, 얘네들은. 나중에 노비할 때 또 한 번 나올 거야. 외고노비는 따로 사는 노비 말하는 건데 얘네들한테는 매년 몸값으로 신공, 그게 몸값이야. 몸값. 신공, 배나 곡식. 그리고 자신의 땅을 경작. 고려시대 주로 주인의 땅을 경작하고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는 노비는 무슨 노비일까? 외거노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외거노비 맞잖아. 거기 답이 다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고리대로 한다. 고리대는 그냥 뭐 알아두면 되지 뭐. 고리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만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한다. 과전, 공음전, 그거 두 개는 확실히 정리해놔. 뭐 생각하면서 정리하라고? 전식과 전식과. 나머지는 대충 봐도 그냥 뭐 어려운 지문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농민들의 경제에서 생활한다. 고려시대 농민의 지위. 대개는 무슨 농민이다? 자영농민줄. 그래서 무엇을 경작한다? 민전줄. 아니면 공전이나 사전 따로따로 줄줄 숫자 써봐. 세금 내야 되잖아. 민전이면 10분의 1, 공전이면 4분의 1, 사전이면 2분의 1.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로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층 맞죠? 근데 그 점차 갈수록 과도해지겠지 이게. 하이라이트가 고려 후기겠지.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조세를 납부하기도 했겠지.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농업기술. 요거는 좀 별표 쳐놓고 외우시면 돼. 고려 후기. 이건 뭐 농민의 생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농사 짓는 사람이 농민이니까 농업기술을 주고서 이 당시에 농민들의 생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농업기술은 항상 뭐하고 연결시켜서 정리해라. 농민들의 생활. 이건 외워야 돼. 자, 농업기술에서 물어보는 시기가 딱 세 시기가 있단 말이야.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요 세 시기는 이렇게 물어봐. 외워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외워야 돼. 첫째, 고려 후기에 뭐? 우경에 의한 심경법 성행줄. 우경은 뭐야? 소를 이용하는 거. 심경은 뭘까? 심경. 깊이가리. 그러니까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 해석하면.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성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발달? 시비법 발달. 근데 구체적으로는 녹비, 퇴비줄. 시비법 발달. 그래서 뭐 증가, 뭐 감소. 상경지는 증가하고 휴경지는 감소. 상경은 뭘까? 상경. 항상 매년 경작하는 거. 매년. 보통 농사를 1년에 한 번씩 지니까 매년 경작하는 거. 그럼 휴경은 뭘까? 쉬는 땅. 묵혀두는 땅. 그런데 이제 고려 후기에 가니까 뭐 비료주는 법이 발달하니까 녹비, 퇴비 등 비료주는 법이 발달하니까 상경지는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고 휴경지는 감소. 자, 세 번째. 자, 거기다가 논농사. 논농사라고 써놔. 논농사. 집합법 위에다가 논농사. 고려 후기에 가니까 일단 논농사와 관련해서는 직파법이 일반적인데 그거와 좀 대조적인 제도인 이제도가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다? 이양법. 근데 어디에? 남부 일부 지방이라고 항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야 돼. 남부 일부. 그래서 키워드는 남부 일부 이양법 보급. 그리고 개념한다. 직파법은, 그러니까 직파법하고 이양법하고 비교하는 거야. 직파법은 직접 본 땅에다, 논에다가 직접 씨를 뿌리는 거야. 종자를 직접 뿌리는 거야. 그걸 직파. 근데 이양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모내기법 말하는 거야, 이거. 다른 땅에다서 모를 길러서 본 땅에 옮겨 심는 거. 이걸 모내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본 땅에다 직접 종자를 뿌린다. 그럼 직파법이라는 얘기고. 모를 길러서 옮겨 심는다. 이러면 모내기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단점도 거기다 써놔. 이양법은 노동력 절감이야. 노동력 절감. 뭐에 비해서? 당연히 직파법이겠지. 근데 단점이 있는데 가뭄에 약하다.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농법이라고 이게. 물이 충분히 돼 있어야지 모내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모내기는 직파법에 의해서 뭐가 많이 필요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 해나 가뭄이 들면 1년 농사를 망칠 위험이 있는 거라. 그래서 가뭄의 약함. 그런데 직파법에 비해서 잡초가 덜 자란대요. 그래서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이 절감되는 거야. 그래서 노동력 절감, 그 다음에 가뭄에 약하다. 뭐 말한다? 이거 이양법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이양법이 처음 보급되는 때가 어느 때부터다? 고려 후기. 전국적으로야 남부 일부 지방만이야. 남부 일부.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반농사. 반농사에서는 뭐가 보급되기 시작한다? 2년 3작의 윤작법. 윤작법은 돌려짓는 거. 해석하면 2년 동안 3개의 작물을 돌려짓는 거야.
다른 거, 조, 콩, 보리 이런 것들을 세 개 작물을 돌려짓는 거. 그래서 2년 3작의 돌려짓기가 보급. 자, 그 다음에 농서가 소개된다. 자, 어느 나라다? 원. 원의 농법을 무슨 농법이라고도 한다? 화북농법. 따라서 이거는 화북농법을 소개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나와야 된다? 농상집요. 누가 소개했다? 이암.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읽어. 자,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성행. 녹비, 퇴비 등 시비법 발달. 비료주는 법. 그러니까 뭐 상경주는 증가하겠지 뭐. 휴경주는 감소하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양법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보급. 반농사에서는 2년 동안 3개의 작물을 돌려주는 2년 3작의 윤작법. 돌려짓기가 보급. 그 다음에 목화가 있나 없나? 없네. 하나 더 써놔 거기다가. 나중에 또 나올 거지만. 목화 재배 써놔. 목화 재배. 목화 재배가 시작된다. 문익점. 정천익. 문익점. 문익점 잘 아시죠? 문익점 하나 써놔 일단. 목화가 전래되는 때가 어느 때다? 고려 후기. 목화 재배.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해서 요거 외우시고 요때 농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농상집요. 그래서 고려 후기 주고서 농업 기술을 맞는 것을 모두 고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외워야지 어쩔 수 없이. 근데 반대로 이런 얘기 주면서 이 시기의 상황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고려 후기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때 농민들의 생활은 어렵지. 왜 어려울까? 농장이 확대돼서. 그 얘기가 나와야지 이때 봐.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 확대된다. 탈점, 사패, 위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시기란 말이야. 이 시기가.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무신집권기야 고려 후기야. 고려 후기라고 무신집권기가 아니라 고려 후기.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별표 쳐놓고. 자, 그래서 그 농민들의 생활 한번 읽어보면 돼. 한번 읽어보면 다 알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수공업으로 간다. 155페이지에. 고려의 수공업. 개관으로 가자. 개관. 자, 종류 4개 펼쳐놓으세요. 고려시대 수공업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관청, 소, 사원, 민간 요 4개가 나와야 돼. 소는 어느 시대에 처음 발생한다 그랬지? 기억나? 고려시대 와서 처음 발생한다 그랬는데 향소부곡이잖아 이게. 소는 어느 시대 와서 처음 발생한다 그랬어? 고려시대 와서 처음 발생한다 그랬다고요. 향부곡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소에 사는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한다 그랬잖아. 소수공업 나온 거 아니야. 향부곡은 농사고. 따라서 소는 어느 시대 소수공업이라고 다 그전에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나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향부곡소는 어느 때 가면 완전히 없어진다 그랬어. 조선시대 가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소수공업이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에만 나온다. 고려에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딱 나온 순간 그냥 고려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그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후기가 발달이 달라. 자, 전기는 뭐 중심이라고 해야 돼? 관청과 소수공업 중심. 후기에는 사원과 민간 수공업 중심. 그거 바뀌면 안 돼.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정리를 해놔야 돼. 바뀌지 않게. 자,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는 관청과 소수공업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 정황상. 근데 점차 이렇게 나오면 사원이나 민간수공업이 발달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뀌지 않게 정리해놓고 반드시. 그리고 고려 후기를 더 신경 써놔. 항상 고려 후기. 고려 후기는 무슨 수공업이 나와야 돼? 이때 고려 후기 농장 확대될 때는 사원과 민간수공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 자, 이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특징을 이제 한 번만 읽는 거야. 관청수공업은 웬만 읽어보시면 국가는 수공업자들의 명단인 뭘 작성한다?
공장 안 줄. 그리고 수공업자들을 공장 안에 등록하고 관리한 거야. 그리고 수공업자를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 관청 소속,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 끝이야. 그래서 관청 수공업은 어떤 시스템이야? 국가가 수공업자들 일단 관리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명단이 뭐? 공장 안을 만들고 수공업자를 거기다 등록시켜 놓고 걔네들을 일정 기간 역의 의무로 동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를? 국가가 필요한 거를 만들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관청 관영 수공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관청 관영 수공업. 자, 그 다음에 주로 무기.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다 누가 필요한 걸로 가면 돼. 국가가 필요한 걸로 가면 돼. 왕실이나 귀족들이 필요한 뭐 이런 거. 자, 이제 소수공업. 자, 소수공업은 반드시. 자, 소수공업은 뭘 채취했어? 금은 철구리 등 광물 줄. 먹자 생강실 옷감 자기 줄. 그건 좀 외워. 광물. 먹차 생강. 특이하지? 먹차 생강. 광물은 어느 수공업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소. 그거는 외워. 의도적으로 외워.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현물이지 곡식 아니죠? 그럼 무슨 이름으로 세금을 냈을까? 곡물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냈겠지, 조세가 아니라. 더 많은 곡물을 납부해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더 많은 곡물을 납부했다. 사원수공업. 자, 사원에서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자체 생산했다는 얘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사원에서는 뭐 술, 소금, 배, 모시, 기와 줄. 술 기억해, 술. 요거. 그래서 소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은 조금 신경 써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민간 수공업은 농촌에 주로 간의 수공업이 중심이다. 주로 농민들이 하는 거야, 주로. 삼배, 비단, 모시, 농기구, 그릇, 돗자리 생산했다. 자, 그래서 여 수공업 중에서 특징 중에서 주로 무슨 수공업을 조금 눈여겨봐라. 소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의 특징을 정리를 해놔.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상업으로 간다. 자, 고려의 상업도 무슨 상업과 무슨 상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도시상업과 지방상업. 자, 도시상업에 대해서 말하면 도시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다? 시전과 경시서. 일단 내용. 자, 고려도 상업은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해야 한다?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 그거 줄. 한번 촌락을 중심으로 발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건 정확히 읽으라고. 그냥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 자, 그 다음에 개경 동그라미 쳐놓고 수도인 개경이 뭘 설치했다? 시전. 그리고 뭘 설치했다? 경시서. 그래서 시전은 시장 말하는 거고, 점포. 그 다음에 경시서는 감독 기구. 자, 그 다음에 관영상점.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 줄.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 관영상점 설치 줄. 그것만 읽어. 그래서 고려, 이거 어느 시대야 지금? 고려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경에는 시전과 경시서를 설치하고, 또 개경과 서경, 동경 등 대도시에는 관영 상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냥 그렇게만 읽으면 된다고. 그냥 OX만 정리만 잘 해놓으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지방상업. 지방상업은 누가 활동을 했다? 행상. 물건 갖고 파는 걸 행산이에요. 하는데 행상. 어디 근처에 시장이 형성되게 됐다? 관아 근처 시장 줄. 그 정도만 하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다 동그라미. 지배 세력. 거기 연필로 다 써. 지배 세력. 권문 세족. 토지. 농장. 수공업. 사원과 민간 수공업이 중심으로 발달. 이렇게 해야지 답이 된다고. 사원과 민간 수공업 발달. 그리고 다 쓰지 말고 농업기술 써. 농업기술이라고 네 글자 써. 농업기술이라고 별표 쳐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아까 이거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거 외우란 소리지. 농업기술 그거 외우란 소리잖아. 농업기술.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고려 후기인 거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자고. 자, 고려 후기 도시상업. 시전 규모가 확대, 그거 다 주잖아, 연필로. 시전 규모 확대, 업종별 전문화. 개경의 상업 활동이 도성 밖으로 확대. 벽난도를 중심 비롯한 항구들이 교통과 산업 중심지로 발달. 지방산업에서는 좋은 노를 따라 미국 생선 도자기 등 교역. 새로운 육상로가 개척되면서 국립여관인 원발달. 그래서 시정규모 확대 업종별 전문화 있지? 그거 하고, 좋은 노를 따라 미국 생산 도자기 등 교육 있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새로운 육상로가 개척되면 국립여관인 원인 발달 있지? 그거 정도는 계속 읽어 놓으시라고, 계속. 이거 어느 때 상황이다? 고려 후기. 자, 그 다음에 전매제. 이건 외워야지, 확실하게. 소금의 전매제. 어느 왕? 충선왕. 고려 후기 맞죠? 충선왕이니까. 고려 후기. 무슨 법이라고 했지? 각연법이라고 했지. 그래서 충선왕 때 각연법 실시. 소금의 전매제. 담당관청 의염창. 그래서 충선왕 왕을 외우시라고요. 왕은 외워야 되니까. 충선왕 각연법 실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 발행한다. 자, 화폐도 대충 보지 말고, 저 화폐가 발행된다. 화폐는 처음 어느 때? 성종 때 발행된다. 성종 때 발행된 화폐가 뭐야? 건원 중보. 건원 중보요. 반드시 외워. 최초의 화폐야. 그래서 고려시대 처음으로 화폐가 발행되었습니다. 건원 중보. 뭘로 만들었대? 철전에다가 동그라미 쳐. 철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사라짐이 나와도 그 얘기 나올 거야. 철전. 응? 철전 나오는 순간, 아, 건원중보네. 어느 왕? 성종. 그거 기억해. 그 다음에 어느 왕 때? 숙종 때. 숙종 때. 숙종 때 누가 건의했대? 의천.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 의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의천. 그 사람 기억해. 의천. 의천의 건의로. 그리고 미리 하나 써놔. 의천 옆에다가 천태종이라고 써놔. 천태종. 뭔지는 모르지만 숙종 때 활약한 승려 한 사람만 되세요. 숙종 때 활약한 승려 의천. 이 사람이 만든 종파가 이거야. 천태종 하나 써놓으라고. 일단 무조건 천태종 써놔. 나중에 공부하고. 그래서 이 의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의천이 한 활동 2개를 미리 예습하는 거야. 숙종 때 활약한 의천이 한 일이 뭐야? 첫째, 화폐 발행을 건의했습니다라고 하나. 둘째, 뭔지는 모르지만 천태종을 만들었습니다. 2개 했다. 미리 예습. 의천. 숙종 때 중요한 거라고, 이 사람. 이 사람이 나오면서 화폐를 물어보면 어느 때 화폐로 물어보는 거야? 숙종. 그리고 다 줄쳐놓으세요. 뭐야? 활구, 은병, 사만, 해동, 동국, 줄. 그래서 이때는 발행된 화폐는 활구라고 한다. 은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고액 화폐, 은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때는 사만, 동국, 해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 앞에 영어가 뭐? 사만, 해동, 동국. 건원이 나오면 안 돼. 맞죠? 상평통보 나오면 될까? 없어. 여기 상평통보. 상평통보도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거 2개는 일단 확실하게 외워. 왕까지. 성종, 그 다음에 건원중보, 그 다음에 숙종 때. 그 다음에 그 숙종 때 발행된 활구의 특징을 박스로 딱 내서 특징을 물어보고, 그때 물어볼 수 있어. 왕을 물어보면 숙종인데 뭐 숙종 때 뭐 물어볼 일은 없을 거고, 숙종 때 이 당시에 승려 물어본다. 그럼 의천이 답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문화편에서 더 물어볼 게 많은데, 군대 하나 물어볼 수 있는데. 군대. 이때 하면 군대 생각나는 거 없어? 이때는 다 무슨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여진족. 별무반이 나와야지. 별무반이 숙종이라고. 별무반 물어보는 거야. 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고려 후기는 충렬왕, 충의왕, 공양왕이면 고려 후기왕 맞죠? 쇠은, 소은병, 최초의 지폐인 저와. 그거 일단 다 줄쳐놔. 그거 하나하나 외우지는 말고.
이거는 뭐 왕별로는 안 넣을 거. 혹시 모르면 여기서 단독으로 나올 만한 왕이 누구야? 충렬왕은 나온다 그랬지 왕이. 그래서 그 왕이 혹시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올까? 뭐 그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거는 없으니까 크게 그냥 읽어. 쇠은, 소은병, 저화 이렇게 그렇게 읽어버렸대. 그리고 통으로 후기. 고려? 후기. 그리고 저화는 최초니까 외워야지. 최초의 지폐. 종이돈. 최초의 지폐. 저화. 거기까지요. 그래서 그거는 까먹더라도 이건 까먹지 말라고요. 건원, 중보하고 활구, 은병, 사만, 동곡, 해동.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대외무역으로 가자. 아, 유통은 부진했다? 그거 무슨 소리야? 자급자족 위주의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유통은 부진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주로 무엇을 사용했다? 배와 쌀 등의 물품 화폐. 그래, 현물 화폐라고 해도 되고. 물품 화폐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걸 발행했지만 이것이 쓰이기도 했어, 물론. 근데 주로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나 조금 쓰일 뿐 일반적으로는 거래에 활용되지는 못했다라고 해야 돼. 그게 유통이 부진했다는 소리야. 그럼 왜 대다수 일반적으로 쓰려면 결국 누가 일반적으로 이 화폐를 써야 돼? 농민들이 이걸 써야 되는데 농민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야. 왜? 자급자족 중심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물건의 거래가 활발한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기가 자급자족 필요한 거는 자체 만들어서 소비하고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거 거래할 때는 뭐 물물 교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헌물화폐가 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야. 거기 쌀, 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봐. 무명 옆에다가 창고 표시하고 거기에 무명이, 자 무명은 내가 얘기할게. 무명은 뭐를 재배해야지 나오는 거냐면 목화를 재배해서 나오는 거야. 목화. 그럼 고려시대 농민들이 주로 쌀과 무명을 거래에 활용했다.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목화 재배는 고려 후기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지 그때부터 활발한 건 아니잖아. 이 목화 재배가 일반화되는 때는 어느 때로 가야 될까? 조선시대로 가야서나 일반화되는 거지. 그러면 무명의 생산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조선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무명은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그럼 무명은 어느 때? 조선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으로 갑시다. 고려 대외무역. 자, 이것도 잘 읽어. 자, 개관. 무슨 무역이 중심이다? 공무역 중심. 그러나, 버뜩그러나 끝에 어느 때는 모두 발달한다? 후기. 그래서 후기가 특히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후기는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후기는 모두 발달한다? 사무역도 발달한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알면 되지. 공무역 중심입니다. 이렇게 기본. 그러나 후기에는 사무역도 발달. 두 번째, 국제무역이 발달했다. 그래서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까지 들어와서 국제무역이 발달했는데 국제무역항으로는 어디가 발달했다? 강도 줄쳐놔. 예성강, 병난도. 근데 국제무역항 하면 통일신라시대도 나온단 말이야. 창고 표시하고. 통신. 뭐라고 써야 될까? 울산. 그 다음에 대상국가. 누구하고 교류했다? 송, 거란 여진, 일본, 아라비아 상인인, 대식국 상인. 이 중에서 가장 교류가 활발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상식적으로 송이겠지 뭐. 왜? 송과는 항상 친선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나라 아니야. 그리고 거란과 여진은 오랑캐인데 거란 조심해. 태조는 교류하지 않는 정책을 했지만 그래서 거란과는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안 돼. 어? 결국 교류를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결론은.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간다. 북송, 남송인데 어쨌든 고려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 북송, 남송은 그냥 나누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구나 생각하세요, 그냥. 두 번째로 간다. 해로를 통해서 이용했다. 뭐? 해로. 당연하지. 중국은 주로 뭐야? 서해안에 이 해로를 통해서 무역하는 거 아니야?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 같으면 무역항이 어디가 나와야 돼? 서해안에 항구가 나오면 당항성이 나와야 된다고. 당항성 기억하세요. 항상 경기도 남양만. 경기 남양. 그래서 한강유역에 있는 거, 그치? 한강유역에 경기도. 그래서 지도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지도가 한반도 지도가 나오고 중국과 막 무역해서 선이 쫙쫙 거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 튀어나왔어 지금? 이런 건 준단 말이야. 당항성이라고. 당항성에서 나오면 삼국시대야. 그리고 이거 어느 시대까지야? 통일신라. 근데 통일신라 시대 같으면 하나가 더 나와. 울산이 나올 거야. 동해안에. 뭐 울산. 이건 국제무역항. 응? 응. 자, 그런데 고려시대는 어디가 발달해야 돼? 벽난도. 벽난도. 무슨 강? 예성강. 예성강 개성부구냐. 개성. 예성강. 그거 기억해. 벽난도. 그런데 이제 서해안의 해를 통해서 이용하는데 예성강이라고 한 건 결국 벽난도 말하는 거야. 거기서 나와가지고 군산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간다? 민저우 줄초나. 민저우. 한자로는 그걸 두 글자니까 뭐라고 읽을까? 명주. 그 다음에 예성강에서 장산고수 거쳐서 어디로 간다? 산둥반도. 그 줄초나 산둥반도. 산둥반도를 들어가면은요, 거기 밑에다가 등주라고 써놔. 등주. 거기가 덩저우야, 덩저우. 대체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에?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면, 이거 한반도 지도 같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 이렇게. 아니야, 여기서 튀어나올까? 여기서 튀어나오고 대충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중국 대륙이고 여기 한반도야. 경기도 남양만이 더 아래야. 그 다음에 더 위가 개성이지. 그래서 개성 예성강에서 튀어나왔어.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온 데 있지. 여기가 산둥반도란 말이야. 반도. 그리고 거기 가면 등주야. 등주. 거의 수평이야. 여기는 거의 수평으로 가서 산둥반도 등주. 그래서 등주 덩저우라고 써놔. 등주 덩저우. 그리고 군산은 밑에 있지. 군산은 전라도잖아, 전라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아래로 가는 도죠. 여기가 명주야, 명주. 명주. 궁금하면 지도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쨌든 어디로 가는 거와 어디로 가는 거 있다. 명주, 민저우로 가는 해로하고 등주, 덩저우로 가는 해로가 있다. 두 개를 알아두시고. 근데 뭐가 더 많이 유행했다? 뭐가 더 이용했다? 명주로 가는 해로가 더 많이 이용됐다. 7급 기출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역 부분은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나오면.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맨날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인 거야. 서울시나 지방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특히 지방지 시험에서. 국가직은 별로고. 7급이나. 자, 그래서 민조로 가는 해로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됐다. 그 다음에 수입품. 서적, 비단, 약재, 자기, 지도, 문화재 등 줄. 밑에 금은, 나전, 틀기, 화문석, 종이, 먹, 인삼, 돗자리 등 줄. 이거는 하나하나 보지 말고 크게 한번 읽으면서 여기서 귀족들이 필요한 게 뭘까? 물론 밑에 것도 필요하겠지만 서적, 비단, 자기. 이거는 귀족들이 주로 쓰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수입을 한다면 선진국으로부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오랑캐가 이런 걸 생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로부터? 송으로부터 수입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은 이런 것들은 다 이 고려의 특산물이잖아 결국은. 그렇잖아요. 자, 이거는 뭐야? 송의 뭐? 수출품이다. 근데 나전칠기는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아. 뭐?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이거 고려시대라고 했으니까 이게 수출품이 돼버리는 건데 통일신라 때는 수입품이 돼야 돼. 그래서 밑에 참고 표시하고 통일신라. 어디로부터 수입했을까 그럼? 통일신라. 통일신라면 중국이 어느 나라가 나와야 돼? 당나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당으로부터 수입. 그것만 좀 구분하십시오. 여기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나 빼가지고 하나만 집어넣고 이렇게는 안 낸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읽으라고. 전체적으로 수입품과 수출품이 바뀌지만 않게. 송나라하고. 자, 그 다음에 거란과 여진. 참고로 말할게. 거란과 여진은 주로 무슨 민족이라고 했지 아까?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지 아까. 농사를 주로 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랬지. 유목민족 오랑캐. 은 모피말 줄. 가능해? 모피말 가능하죠? 은 모피말. 이거는 뭐야? 유목민족한테 들어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얘네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항상 식량이 부족해서 약탈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농기구나?
식량. 그래서 오랑캐한테는 식량 주는 거야. 송나라는 오랑캐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만 줄쳐나고 두 개만. 자, 그 다음에 1번. 자, 1번은 11세기 후반부터 줄.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이지. 처음부터 교류가 해봤다. 이거면 안 된다는 소리고, 어쨌든 11세기 후반부터 그렇게 줄쳐놓고, 그 다음에 뭘 갖고 들어왔다? 순, 황, 줄. 특이하지, 이거? 순, 황. 그 다음에 뭐? 식량, 인삼, 서적. 뭐 하나 기억하고. 다 외우지 말고 뭐 하나 기억하고. 식량, 오랑캐라고, 오랑캐. 그러니까 송을 제한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식량 나간다고, 식량.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대식국. 아라비아 상인. 두 번째. 주로 어딜 거쳐 들어온다? 송을 거쳐. 한 번 틀리게 나온 적 있어. 거란을 거쳐 들어왔다, 이렇게. 거란이면 북쪽이잖아, 이 대륙. 어? 여기가 아니라 뭐? 남쪽에서 들어오는 거야. 송을 거쳐 줄. 어디에 와서 장사했다? 예성강 입구에 병난도. 뭐를 전했다? 순, 향료, 산호. 수는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지. 왜? 중복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향료하고 산호를 기억하면 되지. 향료하고 산호, 그 정도. 만약에 외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지금. 스스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지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가다 수입품과 수출품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뭐야,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서양 세계에 고려라는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데, 고려의 영문자 표기가 코리아라는 소리지. 그래서 코리아. 이때는 알파벳이 C였다는 소리지. 그래서 코리아 줄. 끝이야. 자, 그래서 대무역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마지막으로 보에 대해서 하고 이제 쉬자고요. 자, 고려시대 뭐가 성행했다? 보. 보는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지. 특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곡물이나 포전을 축적하고 이를 운영하여 이자로 비용에 충당했다. 키워드는 뭐야? 공공사업, 재원 마련, 곡물이나 포전 축적. 이걸 쉽게 해석하면, 지금으로 쉽게 해석하면 돈. 맞잖아. 그리고 운영, 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저장해 놓고 그거를 굴리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그 비용에 충당한다. 맞지? 그래서 그게 바로 보라는 거야. 지금도 이러한 게 있다 없다? 있다. 뭐다? 기금, 재단 줄쳐놓으시면 돼. 지금 현대사회에서 기금이나 재단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돈의 모임이란 말이야. 근데 주로 이제 뭐야, 어떤 사업을 위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야, 죽으면서 뭐 10억을 기탁을 했어. 장학금에 써달라고. 그러면 그 돈을 10억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재단? 장학재단이 마련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 장학재단에서 1년에 뭐 2명씩 뭐 장학금 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금은 주로 어디서 운영을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지. 통일기금. 들어보셨죠? 맞잖아. 통일기금.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 통일기금이 뭐야? 통일기금이. 통일에는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 돈을 마련해 놓고 그걸로 통일 사업에 쓰는 거. 그걸 통일기금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기금이나 재단에 해당되는 게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다? 보. 이해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 이건 어느 시대부터? 삼국. 근데 이때는 주로 무슨 행사와 관련해서 많이 설치했대? 불교. 그런데 고려시대는 더 다양한 종류, 다양한 목적의 보가 유행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외우십시오. 작년에 한번 나왔었지, 이게. 어느 시험인지 몰라도. 개념을 이제 항상 개념 바꿔 나오는 거야. 자, 학보는 뭐야? 유학, 지능 줄. 학보는 뭐? 유학, 지능. 어느 때 첨서씨? 태조. 그리고 학보와 같은 기능을 했던 거. 예종 때, 양현고, 충렬왕 때, 서막전 그거 같이 줄쳐놔. 그러면 세 개가 나오지? 학보,
양형고, 서막전. 세 개 공통적인 목적은 유학 진흥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나 재단이라고 당연히. 자, 그다음에 광학보. 광자가 하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달라진단 말이야. 이거 다르게 한번 나온 적 있단 말이야. 광자가 들어가는 순간 뭘로 가야 돼? 승려들의 공부 장려줄. 승려로 가야 돼. 학보는 유학으로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내가 때 얘기했냐면 속으로만. 빛광. 광. 빛나시잖아. 응? 광. 그럼 승려들이야. 이거 한번 바꿔놨다고 작년에 지방지 시험인가 뭐 경찰 시험인가 해서 바꿔놨다고 이거 설명하면서. 그래서 광이 들어가면 빛이 나신다. 승려들의 공부. 자, 그 다음에 뭐다? 제위, 보. 이건 왕까지 확실히 외우고. 광종. 무슨 목적? 빈민구제줄. 그 다음에 경보는 불경간행줄. 팔간보는 팔간의 줄. 금종보는 현하사 종주조줄. 그래서 계속 읽으라고. 유학진흥하면 뭐가 나와야 돼? 학보. 계속 공부를 하라고요.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또 아까처럼 가리고 이렇게 유학진흥 학보. 승려의 공부 광학보. 빈민구제 제2보. 팔간에 쉽잖아. 그건 팔간에. 팔간 보겠지. 팔간자 들어가면. 그냥 불경이니까 경자 들어갔잖아. 경보. 그 다음에 종자 들어갔죠. 종자. 금종보.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바뀌지 않게만 조심하면 돼.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유행한 거야. 근데 이게 변질되더라는 거지. 운영 과정에서. 이걸 주로 누가? 지배자들이 운영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결국은 뭐야? 이자를 수익금이 발생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그걸 돌려서 뭐 수익금을 챙겨야 되는데 그걸 주로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야? 농민들한테 빌려주는 거지, 당연히. 근데 농민들한테 빌려주면서 고리대를 뜯는 거지. 그래서 결론, 뭘로 변질되더라, 이게? 고리대 변질. 고리대 변질 끝에 줄처럼 돼. 고리대 변질. 그러면 이게 발달한 게 오히려 농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한 거지. 그래서 농민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거지,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그 고리대 부분에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사원에서 운영한 대표적인 고리대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뭐? 장생고라는 거 있어. 맨 끝에 있지? 장생고는 어디에서 운영했던? 사원에서 운영했던 대표적인 고리대란 말이야. 장생고 거기까지. 자,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은 그냥 그 아까처럼 지문 정리만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지문만 열심히 읽으시면 되고, 토지 제도가 중요했잖아, 지금. 토지 제도의 순서, 변천도, 시기와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내용적으로는 전시과하고 고려기 농장 부분, 여기 부분, 그래서 거기 부분.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고려의 사회 신분 제도로 가겠습니다.